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청와대 출입기자 이영남 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 전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예, 두 번, 세 번 예측을 첫 했었죠. 번째 미래 그 예측. 출마하기 나오기 전에 한 달 전 이미 황교안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박근혜의 길, 박근혜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박 대통령이 지난 옥중 정치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오히려 그게 역풍이 돼서 돌아왔죠. 진박 논란이었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배박이라든지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해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본인이 옥중에서 그 힘들 때 안 도와줬다. 의자 같은 의자 안 도와줬다. 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황교안이 내 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내 사람이 아니다 또는 황교안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다 뭐 비슷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옥중에 메시지를 내셨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히려 황교안을 괴롭힌 게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를 오히려 도우는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러므로 삼아 앞으로 지금 왕창망한 그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서 이제 한 걸음 뛰어넘어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게 여러 그 우파 쪽 에서 나오는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야 다음번 대선에서 그죠 이길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총선에서도 이겨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되찾아온다 이 목적이었죠. 정권을 되찾아와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도 일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파 정권 재창출에 하려면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이게 중요할 텐데 이제 옥중 정치의 메시지라는 게 그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상당히 뒤통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다시 오히려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우파 내의 어떤 강고한 미래로 가야 한다는 강고한 어떤 여론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권 창출이 중요하다. 그 영혼이 훨씬 컸죠. 컸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의 어떤 그 집요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뭐냐고 또 다른 또는 탄핵에 대한 스탠스가 뭐냐 이런 집요한 질문에 황 총리가 뭐 패블릭 PC 문제에 대해서도 들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조작됐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조작일 것이다. 본인 역으로 가는 그렇죠. 거꾸로 가는 부분을 보여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낸 그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어떤 화두의 중심 인물이 여전히 있는 거죠. 다음 뭐 대선에서도 그 화두의 중심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그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우파를 살리는 쪽에 어떤 그 힘이 쏠리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닌가 보다. 아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는 쪽에 더 그 이미지가 더 굳히게 그렇죠. 만들어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벌을 오히려 조성하고 네. 사람을 뭉쳐서 다음번 정권을 재창출해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그죠? 예. 자기 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뭐 오로지 이런 내가 지지 않은 내 파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 또는 왜 그 나를 봐주지 않느냐. 투정어린 그런 모습이었지 근데 또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지금 박근혜의 생각이었냐? 그게 진실로 그죠? 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말을 전달하는 전달할 때 것인지 자기의 의사를 썼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화제의 것은 중심 모르죠. 인물은 확실한 것 같고 그죠?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황교안 이 새 총재죠. 네네. 총재가 대표, 이제 당 대표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 그죠? 이 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인기몰이를 더 하여서 다음번 뭐 총선이죠. 총선에 또 거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가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행보를 좀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그 우선 뭐 보수 우파 통합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 너무 한쪽에 보수의 그 보수 중에서도 아주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서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쪽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극우 쪽의 그 보수라면 이제 황교안 총리는 중간보다는 조금 더 우파 쪽으로 가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우파 세력의 어떤 이제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도 어떤 이쪽에 그 우파 중에서 가장 왼쪽에 가 있는 우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끌어들여서 어떤 한 개의 세력으로 그 좌파를 대응해 나가는 그런 예.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그래서 큰 거죠. 이제 큰 횡보로 봤을 때는 오세훈과 어떤 역할을 그죠 주면서 네네.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승민, 유승민 또는 뭐 우리 손 대표 손학규, 예, 또는 또 뭐 안철수 안철수 이런 분들도 다 예, 이런 분들을 또 김무성 그죠? 네. 김무성 그 잔존 세력들 특히 김진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묶음으로 엮어내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빅텐트론인데요. 황교안 총리가 빅텐트를 쳐서 다 보수를 다 한 지붕 밑으로 모여들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수파의 가장 큰 그 과제이죠. 그러나 이 과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 우선 다음 총선이 그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총선 전에 어떤 보수 총선 언제죠? 내년? 내년 4월 달이죠. 네, 내년 4월 얼마 남지 그 총선 과정에서 어떤 보수들이 다시 이합 집산을 할 것이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합 집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한국당을 중심으로 통합이 될지 하나는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죠. 예. 당대당 통합이나 개별 뭐 입당이든 어쨌든 간에 바른미래당도 있고 네, 그죠? 바른미래당 중에서 이를 유승민 쪽, 바른당 쪽 또는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 의원 쪽에 그런 의원들은 다시 뭐 민주당 쪽으로 또 뭐 이합집산이 될 수도 있고 평민당으로 이합집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총선에서 어쨌든 제대로 한쪽이 힘을 받으려면은 세력이 통합되지 않고 표가 나뉘어지면은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파가 만약에 이기는 과정 또는 좌파가 이기는 과정이 될지를 우리가 지켜볼 텐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옥중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더 나올지 예. 또는 그분이 뭐 그 재판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고 뭐 보석을 신청을 하게 될지 또는 보석에서 나오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 중에서 박근혜 길은 다시 뭐 이미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은 정치인이지만 뭐 이런 볼 수가 있지만 다시 총선 과정에서 진짜 본인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죽으려고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각오로 그 어떤 새로운 보수 우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서 다시 박근혜가 살아날 길이 열릴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죽으면 산다. 그죠? 네네.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런 네네. 생각을 옥중에서 한번 네. 해보시면 그래서 뭐 극우라든가 이런 보수 우파 통합하는데 한 걸음 나서서 그런 지시를 또는 뭐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죠? 다음번 총선에 4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거대한 뭐 또 성공을 했다. 우리 다 잘 알듯이 그죠? 예.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예. 했던 그 장수의 모습을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줄 수 있다면 그와 유사한 메시지를 내줄 수 있다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박근혜. 예, 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뭐 어디 가서 손 한 번 흔들면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듯이 예.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희망은 있다. 그죠? 희망은 네. 있다. 단 그 길은 죽어야 한다. 먼저 예, 죽으면 예. 산다. 뭐 예. 이런 그 의지를 오히려. 가지고 오히려 한 번 더 죽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예, 봅니다. 화두의 중심인 것은 확실하고요. 네. 이번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네. 김진태가 그래도 뭐 3위를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이미지를 그래도 끌고 와서 결국은 뭐 황 대표가 그래 핏이 조작한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답변을 이끌어낸 하나의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진태 로서는 그죠?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그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 것이 표로 보면 그 우리가 아주 그 굉장한 그 지지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태극기 부대의 득표력은 사실상 조금 기대보다는 낮았어요.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현장에서의 어떤 그 연설 능력이라든가 또 토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된 그 토론 능력 또는 그 태극기 부대와 매주 지금 현장에서 집회하면서 그 체득해낸 현장 연설 능력 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한테는 아 진짜 그 발군의 실력이다 이런 평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진태 의원이 3위를 했지만 손해보는 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변모를 내지는 변신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그렇죠. 좋은 자질. 네, 그렇죠. 그 한국당에서 뭐 정말 대표단 그 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자기 사람들이 계속 한국당 내에서 좋은 그 뭐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면 뭐 나름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 뭐 크게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서지 않고 그죠? 네네. 뭐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그런 지지층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데 박근혜만은 그죠? 네네. 지지층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모이고 그러므로 역할이 있다. 그죠? 화두의 중심이 아직도 될 수 있다. 단지 한 번 더 죽고 한 번 더 통합을 시키는 이런 노력을 했을 때에는 큰 인물로 다시 그렇죠. 그죠? 계속해서 내가 탄핵이 부당했다. 내 탄핵은 잘못됐다. 나는 내 탄핵은 어떤 어떤 조작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탄핵 당했다라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되죠. 미래 생각이죠. 국민을 대상으로 예전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정치인이 다른 점이었다면은 정직하고 신뢰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속해서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이 있음을 부정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계속 어떤 국민을 향해서 거짓을 말한 것은 있었단 말입니다. 첩근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그 아주 명백한 아주 본인의 아주 최측근을 옆에 두고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가 탄핵에 탄핵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다. 탄핵은 나한테 뭐 굉장히 나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쏘았다. 이런 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 대부분하고 그죠. 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탄핵을 받아들이고 본인 그러니까 다른 작은 거라도 한번 죽어야 되는 거죠. 한번 죽고 그 다음 자 그것은 잘못됐지만 나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싶다. 또는 뭐 이런 앞날을 내가 꿈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예측 박근혜 부활론 어떻게 하면 부활할 것인가 죽으면 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